예전에 뭐 학원에서 독해 같은 거, 이 어법 배우는 거 말고 독해도 배운 적 있어요? 있었어? 독해 안 어려웠어? 어려웠어요?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려워도 그냥 어떻게 글을 잡으면 되는지, 그냥 그렇게 큰 틀 적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천일문 그래머는 이제 어법을 통해서 조금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거라면, 요거는 큰 틀을 적는 거예요. 큰 틀을 적는 거. 그래서 아마 그 본문, 이게 우리 7회차 수업을 나가려면은 한 5개씩 지문을 해야 1회차 한 주 할 때 5개씩 지문을 해야 다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씩 좀 나가볼 겁니다. 자, 보면 본문 1, 식사 좀 했죠? 꿀벌은 중요한 곤충이래요.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하냐면 그들은 독거든 식물들이 과일과 씨앗을 생산하도록 돕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우가 독해를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건 고등학교 때, 솔직히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내진 않는데 고등학교 때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원인이자. 그래서 이게 막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원인이 이거지. 그들이 식물들이 과일과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니까 중요한 곤충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지. 근데 그 일치하지 않는 것에 중요한 동물이라서 그들이 식물을 돕는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커즈 같은 거 걸려 있으면 원인과 결과를 잡아주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잡아주는 연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독해할 때 항상 특징은 뭐냐면 소재야, 소재. 소재는 뭐냐면 그 글의 중심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단어로 인해서 글이 전개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이제 꿀벌이 도움된다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한번 잡아주면 우리 help 목적어 보어 자리에, 우리 5형식 때 배웠었지? 보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었지? 투부정사 ing 동사 원형 중에? 기억이 안 나죠? 그거 이제 외우면 됩니다. 요거는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 원형이 와요. 그래서 여기 봐봐. help, 목적어, 도와줘. 그들이 돕는 거야. 식물들이 생산하도록. 그래서 여기 to produce도 되고 produce도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치면서 공부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in fact라는 단어는요, 약간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 뭐냐면 하나는 글의 반전을 나타내기도 해요. 뭐 예를 들지,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약간 반전이 있잖아. 걔는 뭐 얼굴도 잘생겼는데 사실은 성격도 착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반전의 내용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글의 앞 문장에 부연 설명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맥상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꿀벌들은 책임이 있대요. 어디에 책임이 있냐면 3분의 1 정도 농작물들에 대한 책임이 있대. 즉, 미국에 있는. 즉, 꿀벌들이 지금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꿀벌들이 사실은 미국에 있는 그 음식 생산물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 단어, 요거는 뭐뭐에 책임이 있다 라는 수어로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있어요. 요거의 별표.
요거 외워주세요. 요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꿀벌들은 3분의 1의 농작물 생산에 책임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 한번 글 정리해보면 꿀벌이 되게 중요한 동물인데 지금 미국에서 3분의 1의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지. 근데 하지만 보통 이제 글의 주제 같은 거 고를 때 however 없으면은 주제문은 보통 글의 맨 앞에 아니면 글 뒤에 있는데 보통 however가 나오면 글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뒤에가 주제문이 아닐까라고 고민하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많은 벌들은 고통받고 있는 중이래. 뭐로부터? 박테리아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꿀벌이 중요한데 고통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글을 잡아가면서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자 우리 새로운 단어가 나왔지. 이 박테리아 질병이 나왔어. 그럼 박테리아 질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박테리아 질병. 그러니까 여기 질병이 이렇게 나왔죠. 이 질병들은요. 파괴시킬 수 있대. 뭘 파괴시킬 수 있냐면 많은 큰 벌의 그 가족들을 파괴시킬 수 있대요. 약 6만 마리 정도의 벌들을 파괴시킬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질병이 벌을 이만큼 파괴한다는 거죠. 손해를 입고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이 이런 거 예측해볼 수 있겠지. 물론 상상해가지고 독해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질병, 그러니까 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질병 때문에 이렇게 나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면은 뭔가 이런 거에 지금 혼란이 초래하겠죠.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회사가 해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 회사가 만들었대. 백신을. 벌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 투부정사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더 설명할 수 있지만 문법적인 거는 최대한 배제하고 갈게요. 네, 뜻만 보고 중요한 문법들만 일단 물론 다 설명해 줄 수 있지만 하면 너무 머리가 터져. 그래서 한 회사는 만들었어. 백신을. 즉 그 벌들을 보호하는 백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중요하지. 뭐냐면 우리 백신하면 보통 주사로 만든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instead of는 그 대신에 이런 뜻이야. 그 대신에 즉 주는 것 대신에 벌들에게 주사를 주는 것 대신에 그래서 이게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뉘앙스지. 그래서 벌들에게 주사를 맞히는 대신에 약이 섞인대요. 어디에 섞이냐면 여왕벌의 음식에 섞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보통 글에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 보냐면 우리 백신은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보통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른 경우가 지문에 주어지면 이런 게 내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백신을 만들었는데 주는 방법이 주사를 맞히는 게 아니라 여왕벌의 음식에다가 이걸 넣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여왕벌의 음식에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이 또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 여왕벌이 그거를 먹을 때요. 여왕벌이 그걸 먹을 때 그 약, 여기 들어간 약이겠죠. 그 약은 여왕벌의 알로 들어간대. 이제 여왕벌이 약을 먹었으니까 알라면 그 성분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또 돕는데요. 뭘 돕냐면 다른 벌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왕벌이 우리 보통 알을 다 낳잖아요. 일벌들은 알을 못 낳잖아. 그러니까 여왕벌 하나한테만 주면은 그 알에 다 뿌려져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법적으로 한번 보면 헬프가 좀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아직 목적어 부분 자리 배우진 않았는데 우리 목적어 자리에도 나중에 투부정사 ing 오는 거를 배울 겁니다. 근데 헬프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 오늘 되게 많이 할 거지만
보어 자리에도 투부정사 동사 원형 온다면 목적어 자리에도 투부정사 동사 원형이 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헬프 다음에 바로 여기 목적어 자리인데 투부정사 맞지? 그래서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구나. 이런 거 문법적으로 봐주면 돼요. 근데 지금 막 기억하기 힘들면은 나중에 그래머 수업할 때 그때 정리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백신은요, 도입대 때 적절한 시기에 도입이 됐는데, 그 꿀벌들을 위한 적절한 시기에 도입이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그 벌들은 매우 중요하대요. 뭐에 중요하냐면 세계의 음식 그 생산에 되게 중요하대. 하지만 벌들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사라지고 있는 중인데 왜 사라지고 있냐면 요 due토도 우리 because처럼 원인과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건 결과고요. 그 사라지는 것에 대한 원인이 여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는 기후 변화 때문에 또는 살충제 그리고 게다가 우리 앞에서 나온 박테리아 질병들 때문에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벌들이 사라지는 이유 이렇게 보면은 벌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집을 잃어서 두 번째는 기후 변화 세 번째는 뭐냐 살충제 그리고 네 번째는 요거 질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물어보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해주면 되겠죠. 근데 다행히 백신 덕분에 더 많은 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대요. 원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백신 때문에 얘네가 사라지지 않겠죠.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백신 덕분에 더 많은 벌들이 중요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우리 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의라고도 되지만 이제 그게 문맥에 따라서 얘 명사랑 동일한 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벌들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꽃가루를 퍼뜨리고 꿀을 생산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한번 지우가 1번부터 4번 풀어볼래요? 1번부터 4번?
잘했네. 오, 완벽하구만. 여기서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어떻게 과학자들이 발전시켰냐 백신을 벌을 위해. 근데 그런 과정은 안 나왔잖아요. 은근 이런 게 낚시가 많이 나와.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이 나오면은 여기 뭔가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틀리다고 보면 되고. 혹시 여기서 모르는 단어들 있을까? 없죠. 요거 무슨 뜻이야? 뭐 해로운 손해를 주는. 요거 무슨 뜻이야? 요건 알지? 그 디스트로이는 파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외워주면 좋겠죠?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본문 2에는 제목하고 이런 거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보고 본문 3부터 또 다시 한번 지우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지문 난이도 어땠니? 선생님이 해석해줘가지고 해석해주니까 그래도 들을만 하죠? 아니 왜냐면 이게 중학교 3학년 좀 교재여가지고 너무 선행을 한 건가? 이렇게 될까?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쉬울 거야. 그럼 좋지. 자, 우리 본문이는요. 자, 사람들인데 무슨 사람들이냐면 생맹인 사람들이에요. 생맹인 사람들이지. 근데 생맹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대. 뭐를 경험할 수 있냐면 아름다운 색깔, 즉 가을 나뭇잎들의 아름다운 색깔을 경험할 수가 없대요. 생명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생명에 대한 글이겠구나. 이렇게 소재를 잡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좀 필기해두자. 우리가 보통 주제문 혹은 주장을 문장에서 나타내는 문장의 약간 특이한 거는요. 첫 번째,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명령문. 뭔가 우리 명령문은 중요하니까 명령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주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제일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의문문. 의문을 제기하니까 의문 제기에 대한 그 답이 주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조동사인데 우리 조동사 파트 아직 안 배웠지만 뭔가 뭐뭐 해야 한다의 뉘앙스인 애들이 있어. 요런 애들인데 요건 나중에 조동사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뭐 해야 한다 요런 뉘앙스여서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런 애들 나오면. 그리고 약간 비유나 속담 같은 거. 이제 글이 중요하니까 비유를 하겠죠. 비유나 속담 같은 게 나오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두고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상상해봐라. 상상해봐라. 뭘 상상해보냐면 그들이 누굴까? 요 생명인 사람들이겠죠? 생명인 사람들이 이 색깔들을 보는 걸 한번 기대해보래요. 처음으로. 그러면 되게 놀랍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문문으로 얼마나 놀라울까? 그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래서 이때 뭐가 있냐면 5번은 뭐뭐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1300만 생맹 사람들이 미국에 있대요. 1300만 미국인의 생명인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법적으로 하나 정리해보면 요거는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 어순이 주어 동사 순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문두에 대어가 나오면 동사 주어가 거꾸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우리 단수 복수 수일치 맞춰줄 때 항상 뒤에를 보고 맞춰줘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것도 1300만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거 복수동사 쓴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생명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엮으면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테네시 주가 원했대. 뭘 원했냐면
돕기를 원했대요. 즉 생맹인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 가을 색깔들을 보도록 돕는 걸 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help도 복습해보면 help 목적어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 오죠. 이렇게 복습해주면 됩니다. 원티드 뒤에 투부정사 오는 거는 지금 설명하진 않을게요. 원티드에는 ing 아니고 투부정사라는 게 오는데 요거까지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도 이제 요거 글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생맹인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그 테네시 주가 돕고 싶어 했던 거야. 일단 글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테네시 주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돕고 싶다는 내용이 나왔으면 당연히 뒤에 뭐가 나오겠어? 도왔다는 일어 같은 게 나오겠지. 이런 거를 예측하면서 근데 물론 이제 예측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은데 내 상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예측만 하는 거야 미리미리. 2017년에 그래서 우리 예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짜나 시간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2017년에 그 주가 테네시 주겠죠. 테네시 주가 인스톨 설치했대. 뭐를 설치했냐면 특별한 뷰파인더를 설치했대요. 12장소에. 근데 이렇게 보고 싶어서 뷰파인더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뷰파인더가 뭐냐면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어디 전망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구경하는 거 있죠? 이거 뷰파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록 생맹, 우리 초록색이랑 빨간색 못 보는 생맹들을 정록 생맹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 정록 생맹 사람들이 가장 흔한 타입의 유형이래요. 그러니까 생맹도 색깔별로 있을 텐데 녹색이랑 빨간색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이 뷰파인더들은요 돕는데 뭘 도와? 사람들이 그 차이를 볼 수 있도록 돕는데요. 무슨 차이냐면 이제 이 색깔들 빨간색이랑 초록 색깔들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help 목적어 동사원형 투부정사. 그래서 뷰파인더가 이런 역할을 하네. 정록생맹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 다음에 벤 로우야.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면 갑자기 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약간 예시 같은 내용이겠지. 벤 로우는요. 요거 아직 안 배웠죠? 다른 학원 같은데요. 요거 한번 설명해 줄게. 요거는 문법적으로 중요해서. 요거 나중에 문법적으로 할 거지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보면 나는 그 소녀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녀는 춤을 추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두 문장인 거야. 근데 두 문장을 다 쓰면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단어를 합쳐주는 게 저는 후 같은 놈이에요. 후 같은 놈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 문장하고 요 문장에서 겹치는 게 뭐예요? 겹치는 단어. 소녀가 겹치죠. 나는 그 소녀 좋아하는데 그 소녀는 춤을 추고 있대. 쉬가 겹치잖아. 그래서 요거 and하고 she를 합쳐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 때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하는데 무슨 소녀를 좋아하냐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소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 그래서 요게 후는 더 벌에 이렇게 소식해주는 뉘앙스입니다. 약간 형용사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문장이 형용사가 된 거예요. 나는 그녀를 좋아하는데 그 소녀는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순서대로. 그럼 이것도 뭐야? 이제 이 벤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 벤이라는 사람이 생맹이었었대. 그녀의 전체 인생 동안 생맹이었던 사람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바라봤대. 뭘 바라봤냐면 한 가지를 바라봤대요. 즉 이것의 특별한 뷰파인더로 그거를 이렇게 바라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인 사람이 뷰파인더를 쓴 사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거 좀 어려울 텐데 요거는 좀 지금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 해석적으로만 넘어갈게. 그러니까 그녀가 처음으로 그걸 봤으니까 색깔을 봤겠지. 그러니까 그녀는 봤대. 노란색, 오렌지색 그리고 빨간색을 봤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대요. 말했냐면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야.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 ever seen도 그냥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도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그냥 해석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 뷰파인더로 봤으니까 너무 이제 아름답다고 놀란 겨. 그래서 테네시, 아까 테네시 주죠? 테네시 주는 유일한 주였대. 뭐가 유일한 주였냐면 생명을 위한 뷰파인더를 갖고 있던 유일한 주였다는 거야. 그래서 요 테네시 주가요, 이제 12곳 설치했고 유일한 주였대. 네, 하지만 2023년에 뷰파인더는 또한 설치됐대요. 어디에? 공원에 설치됐는데 버지니아라는 주에 2023년에 버지니아 주에도 설치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2022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2023년 전까지는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던 거는 테네시 주만이죠. 이런 것도 속도까지 좀 파악해서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버지니아 주도 설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테네시 주는 바란데 뭘 바라냐면 더 많은 뷰파인더들이 이용되길 바란다는 거야. 전국에서. 그러니까 더 많이 설치돼가지고 전국에서 다 설치돼가지고 생명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문2는 선생님이랑 먼저 같이 풀어보고 본문 3도 해석한 다음에 그거 문제는 지우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런 거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는 이제 함정 문제가 뭐냐? 혹시 지역적이라는 뜻 아니? 지역적이라는 뜻? 그러니까 지역적이라는 뜻이 그거야. 약간 세세한 거. 그러니까 막 큰 그림이 아니라 좀 작은 내용에 대한 거를 지역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제목은 뭐야? 이 글의 모든 걸 포괄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낚이는 게 뭐냐면 이제 글의 제목 여기 오지선다에다가 글의 내용이 있는 거를 주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주제는 아닌데 글의 내용이 나와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주제는 아니고 그냥 나와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거를 낚이지 않고 지역적인 걸 하는 게 아니고 좀 가장 넓은 개념으로 주제, 제목, 주장 이런 문제들은 넓은 개념으로 항상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요거 어떻게 이거 뭐 하면 무슨 돕는 방법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돕는 방법이야. 즉 돕는 방법, 생명들을 돕는 방법.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한 게 생명들을 도와주긴 했지만 자세히는 약간 테네시 주가 이런 설치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애매하면 세모로 일단 해놔. 그럼 2, 3, 4, 5번은 보는 거야. 2, 3, 4, 5번. 또 이 방법이야. 뷰파인더를 만드는 방법. 이건 아니겠지. 딱 봐도. 이건 아니지.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을 색깔. 테네시 주에. 이거 아니죠. 딱 봐도. 그 다음에 방법. 생맨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방법. 요거 맞을까? 그런 내용은 안 나오죠.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생맨들이 가을 걸 못 보니까 테네시 주에서 뷰파인더를 설치해줘가지고 했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얘는 없고. 그리고 선물. 생맨들을 위한 선물. 근데 특별한 뷰파인더.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5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되냐면 이제 생명을 돕는 방법 하면은 물론 요거 테네시주가 요거를 설치해주긴 했지만 막 그거를 그냥 설치만 해준 거지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한 과정 같은 건 정확하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답이 5번. 이거 이해돼요? 그 지우 보면은 항상 이해를 되게 좋거든? 근데 이해 안 되면 항상 말해줘야 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래요. 근데 선생님은 이게 본문을 먼저 해석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푸는데 나중에 지우가 실전에서 풀잖아. 그럴 때는 이게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런 문제들은 지문을 바로바로 보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 거야. 그러면은 시간 같은 게 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목생명은 흔하지 않은 종류의 생명이다. 이거 아니죠. 아까 가장 흔한 생명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T, F는 F. 그다음에 이 벤 로우는 청소년 시절부터 생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해석하기를 그녀의 인생 전체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홀 라이프 이렇게 써 있었거든. 근데 이것도 F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상상으로 갑자기 풀어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일치하지 않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는 항상 그 지문에서 근거를 잡아가면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안 나와. 그 다음에 2023년에 버지니아주에도 뷰파인더가 설치되었다. 이거죠? 근데 이거 2023년에 버지니아주가 설치했죠? 이거는 B.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일치 불일치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독해만 되면. 34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테네시 주는 뷰파인더를 설치했죠. 그러니까 일단 한국말로 내용을 떠올려보고 설치하다라는 영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설치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뷰파인더를 설치했는데 왜 설치했냐면 돕기 위해서 설치한 거야.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무슨 사람들이었어? 생명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컬러 블라인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다음 굵게 표시된 부분에 주의하여 문장의 해석을 완성하래요. 내 친구는요. 자, 요게 아까 요거 보니까 나는 사랑해 그녀를. 근데 그녀가 춤추고 있는 거지. 그냥 순서대로 해석해주면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뭐야? 사랑한대 여행을. 그러니까 그냥 이게 원래는 정석으로 해석하면 여행을 사랑하는 친구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냥 직독직해 해버리면 돼. 내 친구인데 이렇게 해도 해석은 통할 거야. 근데 내 친구는 사랑한다 여행을 이런 식으로 그냥 영작해주면 됩니다. 해석도. 그래서 그 여행을 사랑하는 친구가 방문했죠. 10군데, 10국가 이상 나라들을 방문했답니다. 그럼 본문 3까지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지우 단어 테스트 볼 때 한 30분이면 보니? 외워온 친구들은 사실 빨리 가요.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어 아주. 거의 집에서 외워오죠. 그래서 지우가 속하는 되게 잘 들은 게 뭐냐면은 이게 단어가 나 애들 가르치면은 학원에 와서 외워. 그러면 그 테스트 볼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거든. 그러면 자꾸 숙제가 밀리는 거야. 근데 이제 지우는 미리미리 외워버릇하니까 그게 되게 좋은 습관이고 솔직히 단어는 단 한 번에 외워지지가 않아요. 선생님도 여러 번 봤어. 단어 외울 때까지. 그러니까 집에서도 보고 학원에서도 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외워야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막 그 벼락치기로 외우면 결국에 또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 외우세요. 잘하고 있어. 본문상. 요거 조금 어려운데, 자, 유명한 조각상이 있대. 근데 일단 요거는 해석하지 않을게. 동사부터 한번 해석해볼게. 유명한 조각상은 뭐냐면, 유명한 조각상이 실수로 망가졌대. 부셔졌대. 누구에 의해서? 그 방문객에 의해서 망가졌대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 소녀지. 근데 그 소녀가 바닥에서 춤을 추는 소녀가요. 그럼 요거는 뒤에서 소녀라는 그 명사를 형용사처럼 꾸며주죠. 이거 한번 배웠었어. 근데 이게 아직 안 배웠어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ing는 그래서 이 소녀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수동 때 배웠잖아. 요거는 그 창문이야. 창문인데 요거는 PP형이라서 수동의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창문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깨진 창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요 타이틀드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명한 조각인데 유명한 조각이 지가 이름 붙이진 않겠죠. 이름이 붙여졌대. 풍선개로 파란색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풍선개가 우연히 망가졌대요. 방문객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려우면 일단 지금 듣고 넘기네요. 근데 이 유명한 조각품은요 만들어지지 않았대. 이름은 풍선이지만 실제 풍선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아티스트 갑자기 예술가 나오니까 그럼 이 조각상에 대한 예술가겠네요. 그치? 그 behind this sculpture 하면은 이 스크럽처를 만든 예술가라는 거야. 그 예술가는요 이름이 뭐냐면 제프 쿤스예요. 제프 쿤스인데 또 후가 나왔네. 이 제프 쿤스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제프 쿤스가 누구야? 영감을 주는 사람이래. 누구한테? 많은 젊은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주는 예술가가 이 제프 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풍선객 얘가 제프 쿤스가 만들었고, 근데 제프 쿤스는 영감을 젊은 예술가들한테 주는 사람인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뭔가 인물 같은 게 나오면 인물에 대한 일대기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물이 그동안 뭐 몇 년도에 뭘 했는지, 몇 년도에 뭘 살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일대기가 나와요.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가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프 쿤스가 나왔으니까 그 제프 쿤스가 좋아한대. 뭘 좋아하냐면 사용하는 걸 좋아한대요. 뭘 사용하는 걸 좋아하냐면 일상의 물건들을 그의 예술에다가 넣는 걸 좋아한대. 그러니까 일상의 물건들을 예술 작품에 쓰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상의 물건들이 예시가 뭐냐면 장난감 그리고 진공 청소기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프 쿤스 사람의 또 특징을 정리해보면 일상의 물건들을 예술에 녹여내는 사람인 거예요. 지우 막 근데 아직 어려서 이게 좀 중학교 때는 되게 재미없는데 예술 막 박물관 같은 거 가는 거 좋아하는 예술가 있나요? 아직은 관심 좀 없죠. 나중에 이제 아마 학교에서 1학년 때는 숙제가 안 나올 텐데 이런 거 박물관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숙제하는 것도 나중에 아마 수행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후에 뭐냐면 끝난 후에 마친 후에 예술학교를 1976년에 마친 후에 그는 그 제프 쿤스죠. 제프 쿤스는 뉴욕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리고 일을 했대요. 어디서 일했냐면 박물관, 현대미술
박물관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예술학교, 얘는 예술학교를 마친 다음에 1976년에 그래서 미국으로 이사 가고 현대미술관에서 근무한 거죠. 박물관 이렇게 근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프 콘수의 특징이지. 그래서 그의 예술 이 시기 동안의 그의 예술은요 되게 재밌대요. 그리고 이 예술은 사용한대요. 즉 풍선과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제프 콘수가 일상적인 물건들을 사용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풍선과 같은 것들도 사용한다는 뉘앙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데 뭘 믿어? 예술이 만들어야만 한다고 믿는데요.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그리고 한데 모아야 된다고, 예술이 한데 모여져야 된다고 믿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법적인 거 한번 보면은 예술이 만들어야 되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이 목적어 보어 자리지. 그럼 여기 해필리 온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나요? 안 되죠. 보어 자리라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의 가치관이다 보니까 예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뭔가 한 곳에 모아져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한 곳에 모아져야 된다. 그래서 쿤스는 뭘 만들었냐면 우리 스테인리스 철, 우리 주방용품 있지? 스테인리스 철로 된 토끼를 만들었대요. 토끼를 만들었대. 근데 자 위치는 뭐냐면 우리 아까 후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 앞에 사물줄이 오면은 위치로 바꿨습니다. 역할은 똑같아. 좀 힘들죠? 여기 너무 많이 나가서? 괜찮아요? 쿤스는 만든데 스테인리스 철로 된 토끼를 만드는데 그 토끼가 뭐냐면 하나래. 무슨 하나냐면 그의 가장 유명한 조각품들 중에 하나랍니다. 1980년대에. 그래서 이 토끼라는 제품이 그의 유명한 작품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문법적인 거 하나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one of the 최상급 이거는 최고인 것들 중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원어떤 최상급 복수명사는 뭐냐면 약간 거지. 뭐 농구 선수들이 키가 작고 그래서 키 큰 사람들 중에 한 명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게 최상급이 약간 가장 높은 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가장 공부를 잘한다, 가장 뭐 달리기를 잘한다 이런 걸 표현할 때가 최상급이라 그러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면은 우리 여러 명이 오겠죠. 우리가 그 한 명이라고 지칭할 때는 여러 명들 중에 한 명을 지칭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여기 최상급 뒤에 복수 명사가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장에 보면 one of the sculptures s 붙었지. 근데 여기 복수 명사가 왔구나 이렇게 복습해주면 돼요. 요것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최고인 것들 중에 하나. 그래서 일단 독해, 본문 3은 독해까지만 해보고 문제는 쉬었다가 풀고 그 다음에 본문 4, 5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조각품들은요. 요거 대도 아까 수 같은 놈이야. 그래서 그 앞에 놈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조각품은 서 있대 104cm로 서 있는 조각품이래. 그러니까 높이가 104cm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품이 마치 모모인 것처럼 보인대. 꼭 장난감인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이 토끼 조각상이 장난감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여기 좀 어렵습니다.
much more는 뭐뭐 이상의 것이라는 거야. 뭐냐면 그거 장난감처럼 보이는 것보다 훨씬 이상의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장난감처럼 보이는데 그 가치는 훨씬 높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그래서 그 빛나는 표면은 이 토끼라는 예술작품의 그 빛나는 표면은요 마치 행동한데 뭐처럼 행동하냐면 거울처럼 행동을 한대요. 거울처럼. 그러면 그 거울이 이것이 만든데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도록 만든다는 거야. 이제 거울 같은 역할을 하니까 자기 얼굴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 end가 여기 C랑 think가 보어로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만든데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보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문법적으로 한번 복습해보면 우리 사역동사 세 가지 뭐가 있었지? make, have, let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게 오형식일 때 보어 자리에 어떤 형태 왔죠? 그게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동사 원형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되었대요.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에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였구나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이 레빗이라는 작품이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됐대. 24기 예술에서. 그리고 팔렸답니다. 9,110만 달러에 팔렸다. 이렇게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문은 여기까지 보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문제는 그 다음 시간부터 풀고 또 나갑시다.